지난 시간에요, 제가 이제 이온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조금 수준을 높여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리튬 플러스, 리튬 양이온은 있을 수 있지만요. 리튬 음이온 있을 수 없겠죠.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가 양이온도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한 번만 더 반복해 볼까요? 리튬은요. 3번이죠. 그러면요. 양성자 3개, 핵이 3개예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인데 원자들은 뭐 하고 싶다고요? 바깥쪽 껍질을 꽉 채우고 싶다고요. 그러면요. 어떻게 한 개를 버리는 거죠? 굳이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요. 2개를 버릴 필요도 없더라 이거예요. 한 개만 버려서 하나를 버리게 되면 핵은 3개인데요. 전자는 2개가 되겠죠. 그래서 리튬 양이온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양성자를 하나 더 넣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양성자를 하나 더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물론 플러스가 되긴 하겠지만요. 양성자를 하나 더 넣으면요. 물질이 바뀐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죠. 양성자의 수가 바로 뭐라고요? 물질이에요. 양성자 수가 한 개면 수소, 2개면 헬륨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를 더 넣으면요. 리튬에서 4번인 베릴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온이에요. 그래서 이온은요. 양이온이 존재하고요. 음이온이 존재하는데요. 양이온은 그럼 뭘까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서 뭐가 더 많다고요? 플러스가 더 많죠. 플러스가 더 많다는 얘기는요. 플러스는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플러스 전하는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플러스는요. 물질 그 자체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 오로지 마이너스인데요. 왜냐면요. 질량 차이만요. 약 1670배의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전자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어버린 게 되고요. 음이온은요. 전자를 어떻게 합니까? 얻은 게 돼요. 그런데 잃고 얻는 거는요. 제가 껍질을 꽉 채운다라는 의미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지난 시간에 업로드한 영상 강의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요.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개를 잃으면요. 어떠한 물질에다가 플러스만 적으면 돼요. 숫자는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2개를 잃으면요. 2개를 잃었습니다. 2개를 해서 전하가 2개가 되었어요. 이만큼 더 많습니다. 3개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이온이면요. 하나, 둘, 셋 이래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때 양이온을 읽을 때요. 자, 예를 들면요. Na 플러스입니다. 얘를 읽을 때는요. 이온이죠. 지금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를 표시를 합니다. 그때 나트륨 뭐라고 한다고요?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 그러면요. 얘를 뭘로 할까요? 산소를 해볼까요? 산소는요. 2개를 얻습니다. 그럼 얘는요. 산소 이온이 아니라 음이온의 경우에는요. 소라는 단어 대신에 화를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산화이온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것처럼요. S가 뭐냐면 황이에요. 그러면요. 이거와 같이 소라는 단어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황 뒤에요. 그냥 화를 붙입니다. 황화이온 이렇게 붙여요. 이때 이온을 어떻게 표시했죠? 원소 기호와 더하기 표시와 빼기 표시로 표시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온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온은요. 원자 한 개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인 것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NH4 플러스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암모늄 이온의 경우에는요. N이 질소고요. 수소가 지금 몇 개 있다는 얘기죠? 4개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질소와 수소 4개 합해서 전자를 얻었습니까? 잃었습니까? 잃은 거예요. 몇 개를? 한 개를 잃었어요. 근데 누구 거 잃었는지 몰라요.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다원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얘도 있죠.
얘가 뭐냐면요, 황산이온입니다. 굳이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시험 문제 간혹 가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면요, 양이온도 있고요, 음이온도 있는데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면요, 얘네들도요, 전기를 띠나요? 라고 묻게 됩니다. 전기를 띨까요? 자, 이때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얘네들을요, 전기 충격을 줘서요, 전기가 흐르면 전기가 흐르는 거겠죠? 안 흐르면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요,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이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전해질이라는 게 있고요. 물질 중에서는요, 비전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전해질은 뭐냐면요, 전기를 어떻게 나누어져서 전기를 통하는 물질이란 뜻이에요. 전해질의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NaCl이라는 물질인데, 소금이죠. 염화나트륨. 자, 소금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 이해되죠? 요거 하나가 뭐라고요? NaCl. 미리 얘기하면 솔직하게 틀린 거예요. 이건 조금 더 공부하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근데 요렇게 알아둘게요. 근데 얘를 갖다가 물에다가 퐁당 집어넣었어요. 그럼 물에 넣으면요, 얘가 뭐예요? 녹죠. 녹습니다. 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얘네들이 들어갔을 때 물이요, 얘를 하나하나씩 뜯어내는 거예요. 다 뜯어냅니다. 그럼 얘 하나씩 뜯어냈으니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래서 녹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NaCl이 퐁당 들어갔는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물이요, 얘를 또 뜯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Na와 Cl로 또 뜯어내요. 근데 뜯어내면서요, 그냥 뜯기는 게 아니고요, Na는요, 양이온으로 뜯기고요, Cl은요, 음이온으로 뜯깁니다. 이게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하나는 양이온이죠, 하나는 음이온이에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가까이 있으면요, 정전기에 의해서 탁 달라붙어요. 정전기. 그게 소금 덩어리인데요, 물에 들어가면 얘네들이요, 똑 떨어져 버립니다. 똑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전극을 꽂아볼게요. 여기는 플러스 전극, 여기는 마이너스 전극. 그럼 플러스 전극에는요, 어떻게 될까요? Na 플러스가 가까이 갈까요? Cl 마이너스가 가까이 갈까요? Cl 마이너스가 가까이 갑니다.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는 전기력인데요. 즉, 같은 극끼리는요, 척력이 존재하고요, 다른 극끼리는 인력이 존재해요. 그래서요, 음이온은요, 플러스 극으로 움직이고요, 양이온은요,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입니다. 즉, 양이온과 음이온이 움직이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전기가 흐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전의 질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당류. 조금 더 뭐 포도당이라든지 설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설탕, 포도당, 설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설탕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설탕 있겠죠. 물에 넣으면 녹아요, 안 녹아요? 녹습니다. 그러면요, 설탕 이해되나요? 근데 설탕 내에서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느냐? 얘네들이 안 나눠지는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은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중성이에요. 그럼 전기 충격을 주더라도 이동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녀석들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비전의 질이라고 합니다. 즉, NaCl, 염화나트륨은요, 물에 들어가서 전기를 흘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의 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물속에 들어가도요, 어떻게 됩니까? 이온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기를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온은요, 전기를 통한다는 걸 알 수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에 관련된 실험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교과서마다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거름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에요. 이 거름 종이를요, 염화 칼륨 수용액으로요, 적십니다. 다 적실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뭘 떨어뜨릴 거냐면요, 용액인데요. 무슨 용액이냐면 CuCl2, 염화구리입니다. 염화구리예요. 얘가 무슨 색이냐? 푸른색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양쪽 끝에요, 전극을 연결할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요, 전기가 통한다면 여기에 이온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없다면요, 전기가 안 통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 굳이 KCl로 적시는 이유가 뭔가요? 얘가 뭐냐면 전해질이에요. 종이 자체는 전기가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안 통하죠. 이 종이에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요, 전해질로 적셔 놓은 겁니다. 그리고 얘도 뭐냐면 전해질인데요. 전극을 딱 연결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푸른색이요,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극으로는 뭐가 움직일까요? 음이온이 움직여요. 아까 맞죠? 전기력 얘기했어요. 마이너스 극으로는요, 양이온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음이온은 뭐가 있을까요? Cl-가 있어요. 자, 참고로 KCl은요, 무색입니다. 그럼 양이온은 뭐가 있을까요? Cu. 자, 여기서 조금만 알면 좋은데요. 이가 플러스인데요. 선생님, 왜 이가 플러스인가요? 자, CuCl2. 얘는 뭐라고요? 중성이에요. 이거 자체는요. 근데 Cl은 어디에 있었죠? 주기율표상에서요. 이렇게 여기다 할까요? 이렇게 쭉 있었을 때요. 요쯤에 있었어요. 여기요. 여기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의 전기를 띄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인데요. 마이너스 1짜리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네요. 그럼 요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2가 돼요. 플러스 2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CU는요, 플러스 2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까먹으면 안 됩니다. K 플러스. 얘도 움직이겠죠. 안 움직일 리는 없어요. 그런데 푸른색이 움직인다는 얘기는요, 바로 뭐가 푸른색일까요? 구리가 푸른색이더라 이겁니다. 구리 이온이요. 이해가 되나요? 자,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똑같은 상황에서요, 얘 말고요, 이제는 뭐를 넣을 거냐면요, KMNO4를 넣습니다. 아유, 어렵네요. 얘 이름이 뭐냐면요, 망가니즈산 칼륨. 아유, 어려워요. 근데 얘도 전해질이에요. 얘는 무슨 색이냐? 보라색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쪽으로 움직여요. 플러스 극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얘도 전해질인데요. 얘는요, K 플러스랑요, MnO4 마이너스로 나누어집니다. 선생님, 이런 걸 외워야 되나요? 이거 두 개만 외워줄게요. CU2가 플러스랑요, MnO4 마이너스.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왜냐면요, 이 두 가지의 색깔은 시험 문제에서 종종 나와요. 이 두 가지는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를 띠냐면 보라색 색깔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얘가 이쪽으로 움직여요. 일단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이온도 뭐라고요? 전기를 이동시켜 주는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내용이 많이 어려웠죠? 차근차근히 교과서를 보면서 하시면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